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신경과 남효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오그 1017이라는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해서 개발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뇌졸중 분야에서 뇌경색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억해야 될 부분은 3 메이저와 1 레어와 3 언디터마인드가 있습니다. 3 메이저는 계속 나오지만은 라지 아트리 아세로스클로시스, 카디오 엠볼리즘, 라쿠나 인팍션, 그리고 1 레어는 스트로크 오브 아더 디터마인드 코즈, 그다음에 3 언디터마인드는 undetermined two or more cause, UT, undetermined negative etiology, UN, undetermined incomplete evaluation, UI가 되겠습니다. 3 메이저가 중요한 이유는 게이트웨이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relevant artery 아세로스클로틱 스테노시스 50% 이상 또는 오클루전이 RA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PCS에 있는 potential cardiac source of embolism, 그다음에 라쿠나 신드롬이면서 ECM 이하인 병변, 이렇게 세 가지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라지 아트리 아세로스클로시스 LA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LA 환자들은 RAA, Relevant Artery Atherosclerotis가 있습니다. 여기서 Relevant Artery라고 그러면 뇌경색 부위보다 아래쪽인 프록시말 뇌경 동맥에 동맥경화에 한 50% 이상 협착 혹은 폐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더라도 이게 동맥경화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야지 LAA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71세 남자, 라이트 암 위크니스, 혈압, 고지혈증, 스모킹 병력이 있고, EKG는 정상이고, DSA에서 레프트 프록시말 RCA 76% 스테노시스로 이 프록시말 RCA에서 혈전이 형성되어서 아세로스 롬보 엠볼리즘에 의해서 멀티플 임팍이 형성된 전형적인 LA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디오 엠볼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디오 엠볼리즘은 게이트웨이 중에 RA가 없고 PCS가 있으면서 라쿠나 신드롬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카디오 엠볼리즘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55세 남자 환자로 레프트 페이셜 팔시, 레프트 암 위크니스, 레프트 비주얼 필드 디펙트, 라이트 사이드 게이지 프레퍼런스를 보인 환자로 환자 이밸류에이션에서 FEV EKG에서 발견되었습니다. DSA는 정상 소견으로 전형적인 카디오 엠볼리즘 환자가 되겠습니다. 카디오 엠볼리즘은 말씀드린 PCS, Potential Cardiac Source of Embolism이 있어야 되는데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하이 리스크와 미디움 리스크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에는 대표적인 경우가 AFib 있고, 미케니컬 밸브, MS with AFib 있고, 미디움 리스크에서는 하트 페일러, 그리고 PFO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분류에서는 하이 리스크든 미디움 리스크든 PCS가 있는 경우에 카디오 엠볼리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쿠나 임팍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쿠나 임팍션은 라쿠나 신드롬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EC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라쿠나 신드롬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인데 퓨어 모터 스트로크, 퓨어 센서리 스트로크, 센서리 모터 스트로크, 에이탁식 헤미파레시스, 디스아스리아 클럼지 핸드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 차트에서 RA가 없고 PCS가 없고 라쿠나 신드롬에 해당될 때 우리가 LAC 라쿤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라쿠나 임팍션에서 주의해야 될 게 크기가 작다고 다 라쿠나 임팍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1.5 또는 ECM 이하라고 해서 모든 라쿠나 임팍션이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데 퍼포레이팅 아트리 또는 페네트레이팅 아트리가 막혀서 생긴 경우로 당연히 퍼포레이팅 아트리가 분포하는 영역에 뇌경색이 생겼을 때로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위치가 베잘 갱글리아, 살라무스, 브레인스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78세 남자 환자로 레프트 암 렉 위크니스로 퓨어 모터 스트로크 해당이 되고, 리스크 팩터로는 혈압이 있으면서 EKG 정상 소견이고, 리즘 크기가 1.5cm 이하인 경우이면서 혈관이 정상인 경우 우리가 라쿠나 임팍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 레어에 해당하는 SOD, 스트로크 오브 아더 디터마인드 코즈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라든지 로케이션에는 크게 관계가 없으면서 카디오 엠볼리즘과 LA는 반드시 룰아웃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이섹션, 모야모야 디지즈, 캔서 스트로크 등이 있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42세 남자 환자로 카이로프락틱을 뇌경색 하루 전에 받았고 레프트 암 렉 위크니스와 니글렉트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EKG는 정상 소견, 혈압이 있었고 DSL을 했더니 이렇게 테이퍼드 네로인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트 프록시마 ICA 다이섹션에 의한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Undetermined Etiolog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TE가 있습니다. Undetermined two or more cause로 다음과 같이 우리 3 메이저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UT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65세 여자 환자로 라이트 암 위크니스를 주소 내거나 있고 PFO가 그레이드 2로 있으면서 스모킹 경력이 있고 레프트 프록시멀 ICA의 71% 스테노시스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PFO라는 카디아 엠볼리 소스가 있고 또한 레프트 프록시멀 ICA 해당 혈관 협착증 RA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원인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어떤 쪽이든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Undetermined two or more cause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또 보시면은 85세 여자 환자로 디사스리아 레프트 암 아탁시아로 클래식 라쿠나 신드롬, 디사스리아 클럼지 핸드 신드롬에 해당이 되고 환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고 디퓨전에서 1.5cm 이하의 병변을 가지고 있고 혈관은 정상이고 홀트에서 AFib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라쿠나 신드롬에 해당이 되면서 AFib라는 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ndetermined two more cause 라쿤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UN Undetermined Negative Etiolog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이런 다이아그램에서 3 메이저도 없고 any rare cause 즉 SOD에 해당되지도 않는 경우에 우리가 UN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검사에서 설명할 만한 뇌경색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75세 남자 환자로 레프트 아미크니스와 니글렉트 어페이지아로 양쪽 헤미스페릭 심토멀 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EKG는 정상이고 DS에서 레프트 프록시마 ICA에 71%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T 홀트는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레프트 프록시마 ICA 스테노시스가 RA로 작용하여서 라지 아테리얼 아테로스클로시스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이라테라스 헤미스페릭 인팍션을 한쪽에 레프트 프록시마 ICA 스테노시스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UN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Undetermined Negative Etiology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U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크립토제닉 스트로크로 분류를 명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수스라고 최근에 제한된 개념이 있는데 엠볼릭 스트로크 오브 언디터마인드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수스의 정의는 색전석 기전이 의심이 되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예를 등으로 크립토제닉 스트로크의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제닉 스트로크는 꼭 색전성 원인이 의심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크립토제닉 스트로크하고 달리 이수스는 항우고제 연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제한된 어떤 분류가 되고 이수스의 기준을 보시면은 50% 스테노시스가 없다는 것은 LA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이저 카디아 엠볼리 소스 APB라든지 프로스테틱 밸브 같은 메이저 소스가 없고 라쿠나 임팍이 아니고 다른 레어한 코즈도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수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65세 남자 환자로 라이트 렉 위크니스로 레프트 ACA 임팍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 혈관이라든지 심장 검사의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스트 클래비스킨 UN이 되고 또한 이수스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자 환자로 페이지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리스크 팩터는 없고 DSA는 정상이고 TA에서 PFO가 발견됐고
홀터는 정상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코티컬 사인을 보이고 있으므로 라쿠나 임팍션이 아니고, 또한 하지만 이제 카디오 엠볼리 소스에 해당하는 PFO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RA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FO는 대표적인 이수스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토스트에서는 C입니다. 즉 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움 리스크 PCSE도 C 소스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로는 C가 되고, 그리고 이수스에 해당하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determined Incomplete Evaluation UI가 되겠는데, 요즘은 UI 환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UI 환자는 뇌동맥 촬영을 하지 못했고 메이저 카디악 엠볼리 소스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UI로 할 수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홀터나 T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Undetermined Incomplete Evaluation 라고 분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로 라이트 암 렉 위크니스와 어페이지아를 주소로 왔고, EKG상에 APB 있으면서 레프트 MCA 오클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힌 50%의 스테노시스 오클루전이기 때문에 LA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APB 있기 때문에 C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UT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막혔지만은 동맥경화에서 막혔다기보다는 우리가 APB에 의한 엠볼라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A가 아니기 때문에 UT가 아니고 이 환자 경우에는 C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로 레프트 암 레그 위크니스, 퓨어 모터 스트로크의 라쿠나 신드롬을 보이고 있고, 혈압과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고, 레프트 버티브라 트리 프록시말에 시그미크 스테노시스, 레프트 PCA P2의 시그미크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에이트룸의 라지 스롬보스를 가지고 있고, 홀터는 정상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보시면은 환자는 퓨어 모터 스트로크의 ECM 이하의 병변으로 라쿠나 임팍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PFO는 미디움 리스크 카디악 소스로서 C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동맥경화가 있으나 라이트 서브코티컬 임팍션을 설명할 수 있는 렐레번트 리전이 아니기 때문에 RA는 아닌 것으로 보셔야 돼서 환자는 UT, 라쿤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토스트에서는 UT라고 분류가 됐지만은 이런 라지 LA 스롬부스가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 인플레이션은 C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이 환자는 안티코아규션이나 스롬부스 리무브를 고려해야 되는 환자로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조건 클리니컬 인플레이션이나 트리트먼트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전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